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유정숙입니다. 우리 후배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동아무용 콩쿠르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전통이라서 그런지 예년보다 조금 기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좀 미흡한 배정혜입니다. 항상 동아 콩쿠르의 그 심사를 맡으면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역사가 있고 훌륭한 콩쿠르로 자리매김됐고 정확한 심사를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슴이 조금 설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무용단 예술감독 김상덕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인 동아 콩쿠르의 심사를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도 하나의 과거에는 출연자였지만 지금 심사위원으로서의 또 역할 부여를 해서 남다르지만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현대무용 교수로 재직 중이고 롯댄스 프로젝트 현대무용 단체를 이끌고 있는 노정식입니다. 동아무용 콩쿠르는 워낙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로 참여한 연락을 받고 저도 되게 설레이고 긴장된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정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에 재직 중인 신창호입니다. 거의 한 23년 전인가 그때 참여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다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 동아 콩쿠르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또 후배들이 무대에서 이 경연을 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노 이원국입니다. 오늘 심사를 맡게 됐고요. 이원국 발레단 단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콩쿠르 참가하신 분들이 아주 이렇게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또 많은 기쁨을 가지고 보게 되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경연에 참여했던 무용수들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열기를 느꼈다는 것이 너무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그만큼 준비한 과정이 힘들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전통의 기쁜 내면의 호흡이 보여지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 본인들도 연습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의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 콩쿠르를 보면서 제가 원인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상체, 이 신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출제 선생님들이 그 현대무용 쪽으로 하면 어떤 컨트럭션이 되고 가슴이 들어가고 곡선이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별로 보기가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많이 했다가 한국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그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상체가 되게 뻣뻣한 경우가 참 많았고 전통이라는 것은 어쩜 곰삭고 내가 가슴에 이렇게 딱 품어 안고 추는 그런 형태적인 면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오늘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들 상체가 서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조금 저게 과연 전통의 호흡적으로 했을 때 저 동작이 나올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물론 다 상체가 너무 휘었다든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안에 내적인 호흡이 좀 적어서 그런 동작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 진짜 그 작품의 장단 마디마디 하나하나 그리고 발디딤들은 참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볼 때 발디딤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상체가 많이 뻣뻣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상체 연습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창작할 때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저는 보면서
자체는 정말 밭디딤도 많이 좋아졌는데 상체가 많이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용수 한 20명의 무용수의 춤을 보면서 무대가 크기 때문에 어떤 춤에 있어서 시선이 되게 중요한데 떨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봤지만 내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많이 길게 봐야 되는데 조금 시선 처리가 조금 부족한 게 많았고, 저는 저희 제자나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춤이라는 거는 저축하고 똑같다. 연습한 만큼 그만큼 시간을 자기가 투자해 놓으면 이자가 붙어서 그다음 큰 돈이 된다. 그래서 저축하고 비슷하고 표현하는데, 오늘 보면서 연습들을 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한 게 그 열의가 느껴지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호흡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 키들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굴신하는 게 웬만해서는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키가 작지만 잘 추는 사람도 있었고, 대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작아서 강약을 잘 살려서 각 춤마다 그 엿보이는 걸 잘 추면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이 대극장에서 키 작은 사람한테는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는 어떤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니까. 그렇지만 그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을 최고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좋았던 부분은 대체적으로 테크닉이 고도에 달하고 있다는 거. 테크닉에 있어서는 뭐 남을 할 데 없는 정도로 연습들을 많이 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소품이나 의상 같은 게 몸을 가려줘 가지고, 소품을 위주로 하는 안무는 너무 소품에 가려가지고 춤이 보이지 않았던 지점이 너무 아쉬웠었고, 또 의상 부분에서도 춤보다는 효과를 내는 의상 같은 거를 입은 것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콩쿨은 의상이나 소품보다는 춤이 더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콩쿨을 보면서 또 느끼는 거고, 요즘 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오늘 콩쿨도 역시 개성이 없는 작품? 제목과 그 춤이 개성이 있게 달라야 되는데 5, 6년 전부터 너무 획일화된 춤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제목에 관계없이 춤 스타일이 너무 똑같다. 거기에서 이제 우열을 가리니까 우열 가리기도 힘들고,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오늘도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우선 무용 콩쿨의 기능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또 어떤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움직임, 또 많은 테크닉 이렇게 구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전과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 소재의 어떤 그 진정성이나 무용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이렇게 발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올곧게 작품으로서 또 이제 동작으로서의 좀 활용을 더 확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아무용 콩쿨에서는 보통 크게 학생부, 일반부로 나뉘어지는데요. 학생부 보통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 여러 지도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그 학생의 성격에 맞게끔 작품의 주제나 움직임의 독창성, 표현력이 되게 좋았던 작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일반부로 오면서 좀 더 이제는 일반부면 어느 정도 무용수로서 본인이 직접 안무를 하고 작품을 하는데, 작품에 대한 독특한 움직임이나 좀 더 창의력이나 어떤 주제의 접근이 조금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오히려 기량은 좋았으나 작품의 주제가 조금 뚜렷하지 못한 작품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고등부 같은 경우는 기량면이나 아니면 작품의 완성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 근데 반면
작품을 하다 보면 기교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자기가 춤추는 데에 조금 더 소홀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부의 경우는 뭔가 표현력은 엄청나게 고등부에 비해서 우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뭔가 기량적인 모습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연습량을 조금 더 많이 늘려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분들 대다수가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너무 잘했어요. 수준이 상당히 높고 한국 발레계의 미래는 아주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일반부까지 너무나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리고 작품에 해석하는 능력이나 테크닉도 그리고 체형적인 것도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무대를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초등부, 중등부의 콩쿠르 참가자들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었고요. 많은 참가자들이 다 고루 실력들이 아주 우수했던 게 아주 오늘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일반부 특히 그 남자 발레리노들의 그 참가 비율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창작도 그러하지만 이 전통의사도 각 작품마다 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서 춤을 추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평무에서는 발디딤이라든가 승무에서는 어떤 장삼자락의 휘날림, 그 다음에 북소리도 북도 또 같이 잘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춤마다 특징의 멋스러움 또 한량무에서는 그 어떤 한량의 멋스러움 작품마다의 특징이 엿보여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연습을 해서 그걸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무용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작품마다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가도 보지만은 그렇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얼마나 내면의 호흡을 제대로 표현하는가.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춤을 정말 내 것을 만들어서 표현해야지 그 춤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이 잘 추긴 하는데 긴장을 해서 내 것을 아직 덜 만들었기 때문에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그럼 남도 그걸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 걸 만들어서 왔으면 전혀 그냥 무르듯이 춤이 보여지는데 긴장하고 추니까 좀 보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능도 보지만 작품의 어떤 내용도 보고 또 음악, 의상 여러 가지 다양성을 보지만 그거에 같이 이렇게 공통된 분모의 어떤 역할들이 작품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음악이 달리 또 의상과의 달리 내용과의 어떤 달리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조금 간혹 보여지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그런 전체적인 하나의 그 매개체를 하나의 집중력 있게 좀 올곧게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작품을 하는 입장으로서 항상 콩쿨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콩쿨이다 보니까 경연 형식이지만 그래도 본인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체의식이 정확히 드러난 작품들이 좀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 어떤 기량으로 싸움으로 테크닉만 보여주는 것보다 어떤 주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과정들이 차근차근 리서치가 좀 탄탄해져서 좋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연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형과 그리고 소화해내는 기본기, 발레 기본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게 경연이니까 테크닉적으로도 어떤 실수나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력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눈 감고도 밥을 먹듯이 눈 감고서도 춤을 췄을 때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연습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연습을 하지만 항상 누군가가 봐줘야 된다는 거.
그 가르침을 꼭 스승이 아니더라도 친구라도 꼭 봐줘서 안 좋은 점 아니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는 좋은 친구와 스승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바라는 거는 일단 그 춤은 몸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품의 세계가 춤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어떠한 그 뭐 소품이나 구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그 세계가 몸으로 다 표현되는 거니까 세부적인 몸의 구조를 연구해 가지고 움직임 속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용수로서는 가장 중요하죠. 기본에 충실한 무용수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항상 창작이든 전통이든 특히 이제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의 얼굴에 가는 춤들과 한국 춤의 이제 메카의 또 창작 춤을 이제 추는 친구들이 조금 이제 다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한국 춤의 유형에 맞는 창작도 많이 이제 나와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현대화된 어떤 동작도로 난무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동작도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부여하면 좀 더 올곧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지금 친구들이 많이 신체적인 조건도 많이 좋아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작품으로 올곧게 더 보여준다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용수는 이 무대라는 공간에 선택받아서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대에 설 때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정말 즐기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는 저희는 춤을 추는 거니까요. 물론 클래식 발레라는 건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스윙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 안에서도 좀 행복하게 춤을 췄으면 좋겠다. 제가 이 동화 콩쿠르를 보면서 더 좋았던 거는 이게 어떤 경연이라기보다는 53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축제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경연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무대를 조금 행복하게 즐기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는 콩쿠르라 순위를 이렇게 매겨야 하는 거지만 더 행복하게 춤췄으면 좋겠다. 많은 참가자들이 그동안 이 콩쿠르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은 연습들을 했을 텐데 늘 앞으로 이 콩쿠르 끝나더라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계속 정진해서 나간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높은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최소한 10배는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푸시자면은 오히려 실패를 했을 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콩쿠르에 나오는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콩쿠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콩쿠르를 통해서 자기 예술이 표현되는 그런 무대로 생각하고 임했으면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콩쿠르 무대를 자기 혼자서 마련하려면 너무 힘든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 때문에 자기도 그 무대에 한번 설 수 있으니까 그 예술 세계를 무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무대예요. 그러니까 등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다 갈고 닦은 그 예술 세계가 내가 무대에서 과연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것을 가늠해보는 계기의 모티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콩쿠르 준비하느라고 많이 고생들 했는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의 축적된 경험으로
또 하나의 그 켜켜이 쌓아가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목표에 이루는 그런 무용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용수들이 이렇게 콩쿠르 무대를 준비하면서 뭔가 자기 작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주입식으로 받은 그런 교육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꾸 마인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내가 어떤 춤을 추는지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 실천으로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작은 무대는 아니잖아요. 그 무대에서 이렇게 작품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좌절도 있고 힘든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한국 발레계의 미래는 너무나 밝구나.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들과 작품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